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선 판도에서 밀리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도화선으로 보이는데요. 서로 총령 사관 한 곳씩 강제 폐쇄하는 상황으로 악화됐죠. 양국의 벼랑 끝 대치와 한국에 대한 영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제 휴스턴 그리고 청두 영사관을 한 곳이 폐쇄했잖아요. 도대체 미중 양국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까? 사실 이게 뭐 좀 극단적으로 되긴 했지만 영사관 폐쇄라는 근데 이제 오래된 얘기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중국 때리기가 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게 사실이 이제 지난 그 5월 21일 날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하나 제출한 게 있습니다. 5월 21일. 예. 어떤 보고서인가요? 그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라고 하는 보고서인데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 79년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한 이후에 40여 년 동안 중국에 대한 정책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이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간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실패했다. 예. 어떤 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이 WTO에 2001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2001년도에 WTO 가입한 이후에 중국의 행태에 대한 그 실망감. 당초에 이제 WTO는 95년에 출범했지만은 뒤늦게 중국을 받아줬죠. 미국하고 이제 유럽 쪽에서 받아줬는데 받아줄 때 기대했던 거는 중국이 시장 개방을 통해서 뭔가 이제 경제적인 교류 그리고 성장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어떤 기대 수준, 정치적인 민도도 높아질 걸로 기대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활 수준의 그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결과는 기대한 거하고 전혀 지금 다르게 중국 입장에서는 소위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그 다자 체제의 그 이점만 꽃감만 빼먹고 소위 자기네들이 해야 될 그 의무 사항들에 대해서는 안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불공정한 교역 행위를 한 거로 꼽는 게 소위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기술 도용. 그거가 워낙 심하고 또 이제 이번에 그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할 때 미국이 내은 것도 그거였죠. 지식재산권을 뭐 절도했다. 산업 스파이 뭐 이번에 또 코로나 그 백신 관련된 뭐 그것도 좀 엮어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플러스 또 이제 가장 문제 삼는 거 중에 하나가 소위 국가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중국에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화웨이를 포함해서 겉으로는 이제 뭐 당연히 민영화된 것처럼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인 어떤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국영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그거는 정말 국제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중국은 덕을 봤을지 몰라도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큰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지금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며칠 전에 연설한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냉전 체제를 이제 선포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이제 구소련이 와해되면서 어떤 그 동서간의 이념 체제 경쟁 이런 것들은 좀 사실상 희석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중국은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상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은 그 의회 보고서에 이미 5월달에 제출했던 거를 이제 미국의 제 3인자인데 사실은 국무장관이 폼페이오가 그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연설해서 밝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뭐 영사관 폐쇄를 포함해서 이런 강경 조치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20일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이 기본 원칙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설을 해서 명확하게 밝혔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좀 했습니까? 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포용
하지 않겠다. 그동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WTO 체제로 편입을 시켜서 예. 경제를 좀 개방시키고 수준을 높여서 뭔가 이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 게 있어 포용 정책을 예. 많이 했는데 반칙을 해도 많이 봐줬는데 더 이상은 이제 그걸 못 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 예. 또 거기서 보면 이제 나온 게 중국의 일반 인민들이죠. 네. 국민들하고는 손을 잡겠다. 그렇지만은 중국의 공산당은 우리가 교체하자. 이런 교체하자.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바꾸고 싶어하는 걸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예. 또 중국이 이제 그 동안에 립 서비스만 해왔기 때문에 예. 해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속지 말자 말하는 걸 믿지 말고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뭐 그런 상당히 강한 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더 이상 정상 국가라고 간주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발언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 그 국무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주석하면 이제 민주주의국가의 프레지던트 뭐 그렇죠,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 프레지던트를 안 부르고 예. 총 서기, 서기, 공산당 이렇게 불렀죠. 서기. 예. 이렇게 이게 격하한 겁니까? 격한 거죠. 그러니까 예. 원래는 이제 그 주석이라는 걸 영어로 번역하면 프레지던트인데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건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선거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시진핑 주석은 그렇지가 않고 사실상의 독재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총서기 영어로 이제 제너럴 세크레터리라고 하는데 총서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그리고 중국도 중국 공산당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도 체제 중국의 지도 체제와 국민들을 분리하겠다. 예. 그런 의도를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 표명을 했습니다. 총석이라고 하니까 왜 소련 부를 때 그렇죠. 우리가 소련 공산당 총석 이렇게 있죠. 부르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소련 중국을 같은 예전에 네. 공산주의 국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겠다. 이제 뭐 독재적이고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래서 이 체제에서 중국 뭐 13억이 넘는 일반 비공산당 일반 인민들은 상당히 좀 속고 있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라는 게 지금 11월 이제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 굉장히 밀리고 있는데 결국 대선에서 새로운 승기를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중국을 계속 때려서 지지자들을 좀 끌어내기 위한 뭐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사실상 지금 와서 물론 뭐 이제 갈등 양상이 나타나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뭐 전쟁까지 몰고 가겠다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11월 대선이 임박했는데 여러 그 여론조사 기관들 결과가 나오지만은 지금 뭐 10%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스윙 스테이트를 포함해서 이제 많이 밀리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초에 연초까지만 해도 1월 달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1차 무역 협의를 이끌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중국하고의 갈등은 잠깐 좀 이렇게 봉합시키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경제 살리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물 건너 기대하기 어렵게 되니까 갔습니다. 지금 3분기에 뭐 V자 반등 이런 거는 초기에는 1월 달에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뭐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그 확진자가 발생하는 국가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경제 활동을 봉쇄시키는 국면으로 가니까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금 경제를 살려서 그 득표율을 높인 지지표를 결집하는 거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실상 공적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이고 기존에 해왔던 거지만은 그거를 원래는 중국하고의 갈등이 심화되면은 미국도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가 나빠지니까 좀 자제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 마당에는 어차피 지금 살리기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 쪽으로 확실하게 계속 때려서 소위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그 자기 지지 세력을 이끌어 결집시키는 게 더 유효할 걸로 보고 더군다나 이제 그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이제 그 경찰에 가혹행위로 맞아서 죽었는데 그 건이 이제 초기에는 사실 인종차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요거가 이제 시위도 격해지고 뭔가 이제 과격해지고 이러니까는 상당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법과 안정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공화당이 원래 가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중국하고 이런 그 갈등 관계가 심화되는 것도 사실은 뭐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교수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지지세 지금 연루에 있는데 효과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아니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로 봅니다. 있을 거로 본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선거제도 자체도 이제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예. 그 스테이트별로 이제 다수 지지표를 받으면 선거 연날 다 가져가는 식으로 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스윙 스테이트에서 좀 밀리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지지세만 확실하게 잡으면은 그게 백인이 지금 한 67%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3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물론 백인이 다 트럼프를 찍진 않겠지만은 예.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확고한 자기 그 지지세를 좀 더 이렇게 결집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써볼 만한 카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휴스턴과 청두 총영성을 한 곳이 폐쇄했는데 좀 더 고조되겠네요. 방법이 더 훨씬 더 과격해지거나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영사관을 뭐 한두 개 더 폐쇄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예. 있고 이제 사실 뭐 10월 달 정도에 뭔가 이제 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게 트럼프 쪽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뭐가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선거 전략 차원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한 거지만은 대중 관계는 사실은 바이든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왜 그러면 전반적인 미국의 여론이 예.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뺏기고 그게 트럼프가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곧 우리의 뭐 피해고 일자리 탈취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였고 그게 먹혔어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세게 나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 여론조사가 한 66% 정도가 중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당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중국 친화적인 어떤 발언을 지금 바이든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각에서는 뭐 군사적 충돌로 번질까 하는 걸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까지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 이게 사실 2018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예.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하는 단어. 투키디데스 함정. 네. 네. 그게 이제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 역사가인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는데 그때 이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간의 그 관계를 정리를 한번 했는데 요는 뭐냐면 이제 신흥 세력이 등장을 했을 때 기존 세력하고의 구조적인 어떤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역사적으로 500년 정도를 보니까 16번 정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12번 정도가 전쟁이 났더라. 전쟁이 일어났다. 뭐 다 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뭐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지금의 상황이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그거하고 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양측이 이렇게 싸우고 긴장이 고조되면 양국 경제에 안 좋잖아요. 근데 증권 시장을 보면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다 덮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좀 트럼프가 대처를 잘못해서 그것도 이제 중국 때리기 책임론이 뭐 우한 바이러스 해가지고 우선 중국에 있다라고 계속 세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좀 약간 느슨하게 했다가 다시 또 요새 확진자가 엄청 나오니까 각 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다시 경제 활동을 봉쇄시키는 글쎄요. 그러니까 3분기 경제가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하고의 갈등을 더 덮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그거에 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을 엄청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미국에서 우리도 그랬지만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비슷하게 1인당 1,200불씩 다 나눠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이제 주식이 좀 많이 오른 거고 그게 이제 실물 부분하고는 좀 괴리 디커플링 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회사는 망해가는데 그러니까요. 네. 주가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우리도 나타나고 네. 미국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는 굉장히 이게 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달러는 이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예. 미중 분쟁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지금 갱신하고 예. 있듯이 달러화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달러가 무지하게 약세로 가고 이럴 가능성은 지금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풀었어도.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사는 걱정인데 이번에 뭐 중국의 화웨이, 미국이 예. 이제 화웨이 봉쇄 작전을 하면서 한국에도 불통이 실제로 튀었잖아요. 예. LG 플러스의 그렇죠. 경우. 플러스. 예.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입장을 취해야 되고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 통신 3사 중에서 예. 제일 지금 마켓 쉐어도 작고 예.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장비를 산 게 화웨이 건데 네. 그게 이제 뭐 안전성 등등을 이유로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LG 플러스도 더 이상 그걸 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간에서 우리가 교역은 뭐 중국한테 한 26% 수출하고 있고 미국이 한 12, 3%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나 교역 비중으로 봐서는 중국이 훨씬 더 크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근데 그 여러 가지 다른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하게 네. 분명히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예.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LG U 플러스를 네. 아예 명시적으로 언급을 그렇으니까. 하면서 지금 명확히 할 요청을 정도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요새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에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예. 전략적 자율성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전략적 자율성. 예. 네. 그래서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의 어떤 수출 규제 문제로 이제 다툼이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거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뭔가 이제 우리가 뭔가 가진 게 있다면은 내세울 게 있고 자신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지금 뭐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을 키워서 우리가 뭔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관계를 있는 결정할 힘을 수 키운다. 있는 네. 이런 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참 좋은 얘기인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몇 개나 될 수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공예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